자, 지난 시간에는 시각 표시기에 대해서 다뤘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청각이라든지 촉각, 그 밖의 표시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청각 표시기가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보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신호가 오는 방향의 위치 인식도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어. 자,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부르면 옆에서 부르는지 뒤에서 부르는지 혹은 어느 쪽, 왼쪽, 오른쪽, 뒤쪽 방향인지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인식을 할 수가 있지. 또 신호를 검출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소음 속에서도 신호는 검출이 가능하다. 물론 시끄러운 상황에서는 청각보다 시각 표시기를 쓰는 것이 더 좋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소음 속에서는 신호를 검출할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절대적 식별과 상대적 판별도 가능하다는 것. 절대적 식별은 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신호의 식별 같은 경우, 거기에 대해 상대적 판별은 인접 혹은 근접한 두 가지 이상의 신호에 대한 판별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절대적 식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긴급자동차하면 소방차가 있고 응급차가 있고, 그 다음에 경찰이 긴급 출동할 때 나는 사이렌 소리들인데, 이러한 것들은 절대적 식별이 가능하지. 기억나나? 각각 이 긴급 자동차들의 소리가 달라서 이것을 이것은 소방차다, 이것은 구급차다, 혹은 이것은 소방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식별이 가능하지. 상대적 판별, 이것은 인접한 두 가지 이상의 신호에 대한 판별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모르스 부호 같은 경우, 나도 모르스 부호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은 각각 신호가 비슷하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길게 신호가 나는 거냐 짧게 신호가 나느냐 등으로 이것은 이 두 가지 이상의 신호에 대해서 판별이 가능한 것이지. 그래서 이것이 알파벳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 한글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특히 해상이나 혹은 군 이런 데 특수한 상황 이런 데서는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처럼 청각 신호에서도 상대적 판별이 가능하다는 것. 또 피부 감각하고 표식에 있어서도 피부 감각, 이것은 통상적으로 피부 감각은 이 물리적 혹은 기계적 자극 중에서도 압력 수용이 일반적인 것이지.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만졌을 때 느껴지는 것은 압력에 의해서 보통 느끼게 되지. 혹은 고통 정도, 이 고통으로 알려주는 것도 조금은 필요한 경우. 그렇다고 이 고통을 이 피부 감각 표시기를 사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경우도 있지. 예를 들면 졸고 있다, 그럴 때는 요즘 이 졸음운전 사고로 이어지면 치명적이지. 그래서 이 졸음운전을 파악하는 그러한 감각 수용기를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졸음운전을 알 거야. 왜? 졸고 있는 사람한테 청각이 됐든 시각이 됐든, 시각보다는 청각이 그래도 유효하지만 청각도 졸고 있는 사람한테 잘 안 통할 때가 있지. 그럴 때는 어떻게? 이런 이 피부 감각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살짝 그것이 가능한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의 통증을 살짝 주게 한다든지, 핸들을 잡고 있는데 핸들을 통해서 뭔가 약간 전기가 통하게 하니까 위험하긴 하지만은, 그것도 어쨌든 그런 식으로 피부 감각을 통해서 이것을 운전자가 정보를 수용하게끔 하는 것, 생각해 볼 수가 있지. 또 온도 변화, 아니면 차갑게 핸들을 만들어준다든지, 아니 뜨겁게 한다든지, 뜨겁게 하는 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이런 것들의 온도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부 감각은 반응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만진다든지 거기에 접촉한다든지, 혹은 간지럼도 그렇게 유효한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혹은 압력이 눌러진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촉각적 표시 같은 경우, 그래서 기계적 진동에 의해서 하는 경우, 혹은 진동의 위치나 또는 주파수 정도, 혹은 그 강도, 세기나 혹은 지속 시간,
그래서 많이 표현하는 것이 이 촉각적 표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 전화기 같은 경우 뭐 잘못 벨소리가 울린다든지 하면 민폐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진동을 해놓고 주머니에 넣어놓든 손에 쥐고 있든 그것이 이 진동을 통해서 뭐 전화가 왔다 혹은 문자가 왔다 뭐 카톡 메시지가 왔다 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또 이 정기적 자극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기적 자극을 뭐 인체에 해를 입히지 않을 정도의 자극으로서 이것을 전달하는 경우가 유효해질 경우도 생길 수가 있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이러한 표시기를 설계할 수가 있고, 이제 일반적이지 않고 참 쉽지 않은 건데 이제 후각 표시기 같은 경우, 이제 이것은 이제 후각 표시이기 때문에 냄새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물론 청각, 조금 전에 다뤘던 청각이라든지 후각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물론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과 같이 협업이 이제 우린 기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물하고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동물을 활용해서 뭐 검출을 한다든지 하는 뭐 세관이나 뭐 공항 이런 데선 많이 이 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는데, 개는 사람보다 사람이 강한, 시각은 사람보다 좀 약한데 왜 색도 구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인지할 검출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지. 근데 그 대신 청각하고 후각은 상당히 발달해 있다 그래서 아마 청각은 사람보다 몇 배? 한 4배 정도, 4배인가? 4배 정도 더 청각 기능이 발달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보다 소리를 한 4배 먼 거리까지 들을 수가 있고, 그래서 사람은 보통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난번 사람의 감각에 대해서 배울 때 청각 같은 경우 몇 헬츠? 소리의 진동을 20Hz에서 한 20Hz에서 2만 Hz 정도까지 들을 수 있다 그러는데, 우리 이 반려견이나 강아지들, 개 이런 친구들은 한 63가 67Hz 정도에서 45,000Hz까지 거리도 한 4배 정도 멀리서 들리는 이런 소리까지 듣고 많은 진동수까지 45,000Hz까지 들을 수가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진동수까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후각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개들은 이 후각이 발달해서 인간의 한 100배 정도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개들은 더 훨씬 더 이렇게 생긴 걸 보면 코가 발달해 있지, 길게. 그래서 거기 제이콥슨이라는 후각 기능이 인간이 안 갖고 있는 걸 갖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분비 물질하고 냄새 들어오는 맞는 것들을 화학적으로 뭐 이렇게 작용을 시켜갖고 뭐 그걸 냄새를 맡을 수 있다 그러는데, 사람보다 100배 정도 더 민감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강아지들은 어디 데리고 나가면 냄새를 많이 맡게 되죠. 그래서 이것저것 눈으로 보고 듣는 이런 것보다는 후각 정보, 사람은 시각 정보에 많이 의지하는데 이런 개 종류들은 이 후각에 강하다는 겁니다. 사람보다 100배나 더 뛰어나다 그러니까. 어쨌든 후광상피, 이 콧구멍 윗부분에서 우리도 감지하게 되는데, 이 강아지들은 여기가 더 길게 되어 있고 위에 제이콥슨이라고 하는 이 후각과 관련된 기관이 있어서 여기서 화학물질을 분비해서 그것을 그 차이 같은 것을 뇌에서 해석한다고 그러는데, 뇌의 용량도 청각을 취급하는 게 사람보다 한 40배 정도 세포수가 더 많다고 그러는데, 근데 어떻게 100배까지 더 능력은 더 뛰어나게 되는 건지. 어쨌든 이 민감도가 어떤 물질이냐, 자극으로 주어지는 물질과 개인에 따라 다르다는 것. 또 지금 나처럼 알러지야 코가 막힌다든지 이렇게 되면 민감도가 확 떨어진다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도 많이 경험한 것처럼, 하긴 여러분들은 경험을 못했겠다. 뭐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수세식만 사용해서 이런 냄새에 익숙해지는, 우리 화장실 같은 데 가면 옛날에는 수세식이 할 때는 가서 앉아있으면 화장실에 냄새가 나니까 코를 막고 있는데, 그래봐야 코를 열면 다시 또 냄새가 나지. 그냥 잠깐 앉아있으면 냄새가 금방 익숙해져서 잘 모르게 되지. 마찬가지, 다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냄새의 확산 및 통제가 사실 없다는 거. 자, 이걸 표시기를 통해서 냄새를 흘렸어. 근데 이걸 어디까지 여기만 그 작업자나
오퍼레이터나 사용자한테만 하는 것이 더 확산될 수도 있고 옆으로 뭐 상당히 어려운 면이 많다는 것. 그래서 후각 표시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활용이 안 되는데 활용되는 곳이 있어. 그래서 특히 이 광산이나 이런 데서 위험을 알리거나 비상시에 이 갱도의 악취를 왜 가스가 나오면 그 가스뿐만 아니라 그 가스가 많아지는 것보다 더 빨리 다른 악취를 풍기게 해서 이것이 왜 무색 묻힌 것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가스. 그래서 가스 속에서 냄새가 누출되거나 방지되는 이런 경보기를 활용하는데 이런 것이 활용되기도 한다는 것. 자, 양립성은 여러분들이 7주차에서도 배웠었는데 바로 이와 같이 주어지는 자극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는 인간의 예상과의 관계. 그러니까 자극이 주어지는 건 표식이지. 그리고 그것을 응답으로 나타내는 건 사람이고. 그래서 바로 응답을 통해서 뭘 조절해? 제어기를 조절하게 되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표시기와 제어기 문제고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자극과 응답에 있어서 인간의 예상하는 것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걸 양립성이라고 그래. 그래서 양립성이 좋은 것은 이러한 인과관계가 인간의 예상과 크게 확실하게 맞는 거고 그것이 멀어지면 양립성이 떨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세 가지 그때 배웠었지. 개념, 운동, 공간 거기에 양식의 양립성까지. 왜? 양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배웠으니까. 이런. 그래서 개념의 양립성은 여러분들이 배웠지. 그래서 이와 같이.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알 수가 있는데 이걸 봤더니 이건 내가 어디가 찍었냐면 어디 피자 가게에 갔다가 찍은 건데 글쎄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을 이렇게 나타냈더라고. 그래서 글쎄 개념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냥 한참 생각하고 나서 이게 화장실의 남자 표시 여자 표시구나 하는 것을 알았는데. 자, 공간의 양립성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 7주차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지. 자, 양식의 양립성. 자, 양식의 양립성은 뭐냐? 물론 이러한 것들은 물론 양식의 양립성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은 실험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이 연구에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입력과 정보 입력과 그리고 정보 처리한 다음에 우리가 출력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양식이 더 양립성이 있고 하는 것을 나타낸 건데 이 Y축에서 보여주는 것을 이제 RT라고 나타낸 것은 레스폰스 타임이라고 해서 우리가 반응할 때 걸리는 시간 해서 여기는 초로 나타냈어. 그래서 보면 poor와 good 그러니까 안 좋은 것과 좋은. 그래서 이것은 숫자는 원래는 우리가 Y축에서 보통 나타내는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로 올라가는데 왜? 이것은 시간은 짧은 게 좋은 거기 때문에 좋은 쪽을 왜? 우리는 위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떻게? 개념에 있어서는 훨씬 더 쉽게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뒤집어 놓은 경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X축에 보여주는 것은 자, 입력과 출력의 양식이 어떤 형태냐. 그래서 A는 청각 그리고 소리 S는 이 구두로 그러니까 말로써 하는 것들이면 V는 이제 시각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입력을 소리를 알아듣고 말로 하는 것과 그리고 눈으로 보고 말로 하는 것, 출력을 말로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소리로 듣고 출력을 어떻게 손으로 하는 것. 손으로 해서 예를 들면 자, 저 오른쪽에 있는 스위치는 무엇이냐 그러면 그건 전원 스위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저 빨간 전원 스위치를 누르셔야 하고 손으로 움직여 갖고 작동하는 것. 이것은 보고 손으로 작동시키는 것. 했을 때 그 또 주어지는 해야 되는 일이 이 버벌 태스크냐 혹은 스페셜 태스크냐. 그래서 에 따라서 혹은 이것이 주어지는 것이 이런 공간적인 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소리로 이 버벌 태스크가 주어지고 또 말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시간이 상당히 짧고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지. 거기에 반해서 시각
시각으로 듣고 그 다음에 손으로 움직이는 것에 있어서는 이 스페셜 타스크에 있어서는 버벌 태스크보다는 스페셜 태스크에서 훨씬 시간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취할 때 그러면 어떻게 돼? 태스크가 어떤 형태냐? 그래서 스페셜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입력을 시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아웃풋 출력을 매뉴얼로 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버벌 태스크인 경우에는 그것을 소리로 듣고 말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시간이 짧아지는데 그것을 비교해 보면 두 개를 했을 때 결국 전체적으로 양식의 설계는 그러면 버벌 태스크로 주어지면서 거기에 입력을 오디오로 해주고 그 다음에 말로써 아웃풋을 하게 하는 것이 양식으로서 가장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양립관계의 기원과 확인은 여기에 대해서는 7주차에서 배운 것처럼 우선 본질적, 상황적인 양립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적으로 획득하는 것이 있다고 설명을 했었고 자 여기서 확인 추정에 있어서 양립관계 확인 추정을 할 때는 우선 첫 번째로는 명백하고 선언적인 보편성 명백하고 선언적인 보편성을 검토해야 된다는 것. 명백하지가 않아. 조금 전에 본 양식의 개념에 있어서는 양식의 양립성에 관해서는 자, 그거는 어떻게 실험을 통해서 근거를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첫 번째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실험에 의해서 근거를 확인하고 그것을 설계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각종 표시기의 설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원리와 그리고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웠고 다음 시간에는 자 그럼 이러한 표시기에서 받아들인 것을 우리 인간은 정보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죠. 자, 수고들 많았어.